1번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좌표 평면의 점 P에서 A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고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할 때 B 더하기 C가 4이다. 그러니까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합이 4로 일정하다. 이것은 타원의 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때 점 P가 그리는 도형 S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도형 S가 바로 타원이고 그 타원의 방정식을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정의에 따라서 구하라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장 B는 PA 그리고 C가 PB이기 때문에 따라서 PA 더하기 PB가 그러니까 B 더하기 C가 4로 일정하니까 이것이므로 따라서 점 P가 그리는 자취인 도형 S는 A와 B를 두 초점으로 하는 A와 B를 두 초점으로 하는 그리고 4가 장축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이다. 그런데 그 두 초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표준형에서 EC가 되어서 이 거리가 그런데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구나 AB가 2이고 그러면 EC가 2고 C가 1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타원의 중심이 바로 두 초점의 중점이 되는데 이 두 초점 A와 B의 중점이 A와 B의 중점이 0과 4이므로 그럼 이 타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타원은 일단 초점이 y축에 있기 때문에 표준형에서 2b가 4다 그러니까 b가 2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니까 2c가 2 그러니까 c가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은 타원을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우리는 그 타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방정식은 일단은 b가 2가 되기 때문에 4분의 가 되고 4분의 y제곱 그리고 c가 1이니까 4에서 3을 뺀 값이 1이라서 a제곱은 3이 되어서 그것을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3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는 1이다. 이것이다. 라고 그 1번에 대한 대답을 해내겠다. 2번 좌표 평면의 점 Q에서 A까지의 거리를 D 그리고 Q와 X축까지의 거리를 E라고 할 때 그러니까 D는 점까지의 거리고 E는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포물선이기 때문에 그때 이 점 Q가 그리는 도형 T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도형 T는 아마도 포물선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하면서 살짝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점 A가 0과 3이라고 하는 이 점이 A고 Q가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니까 X축 위쪽에 Q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와 Q, 그러니까 Q에서 A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D라고 하자 그러고 있고 그리고 Q에서 X축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다면 그 거리 QH 이 길이를 E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D와 E의 합이 A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D와 E, 그러니까 A가 지금 D 더하기 2다. 그렇게 A의 값을 우리에게 이제 정해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당장 떠올라지는 게 A는 이때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인데 그런데 그때 그 값은 지금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도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니까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D 더하기 E는 AH보다는 큰 값이 아닌가 때로는 Q가 일직선에 있는 것과 같은 Q가 Y축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AQ 그리고 QH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로 원점이 되어서 그때는 일직선에 놓이면서 D 더하기 E가 바로 AH가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기도 할 텐데 그때는 더구나 AH가 그 점 A의 좌표가 0과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니까 AH가 3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일단은 A는 AH 이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인데 더구나 AH는 이 길이는 어쨌든 최소 길이가 3이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닌가.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먼저 좀 잡아주고 이걸 우리가 살짝 먼저 좀 따져주고 그리고 또 한편 어쨌든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D 더하기 E가 A다라는 식에서 D가 지금 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리고 E는 직선까지의 거리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따라서 D는 A 빼기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A 빼기 2라고 하는 값은 일단은 다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 점 Q가 있을 때 Q에서 H까지 그러니까 X까지 이르는 거리를 2라고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데 그럼 A 빼기 2라는 값은 여기 Y는 A라는 직선 이렇게 살짝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 길이가 그럼 A가 될 테니까 그 A에서 2를 뺀 값이면 바로 이 길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A 빼기 2라고 하는 값은 점 Q에서 Y는 A라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조건은 점 Q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와 D 그러니까 점 Q에서
A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포물선의 정의하고 맞아 떨어지겠다. 단 언제 A가 이 점 A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적당히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풀이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먼저 그 A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밝혀주기 위해서 일단 H를 좀 꺼내주고, 그러니까 점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이렇게. 그러면 당장 그 D 더하기 2는 D가 AQ, QA 그 길이이고, 그리고 2가 QH니까, 그러니까 이 합이 A로 일정하다 여기에서, 따라서 A의 값은 QA 더하기 QH가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선분의 길이 합은 항상 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점이라고 한다면 AH보다는 큰 값이 될 테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놓인 경우에 값이 같아지기도 한다. 나머지는 AH가 크고. 그래서 이 A의 값은 AH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인데, 더구나 AH는 항상 3보다는 크거나 같지 않은가. 이므로라고. 따라서 A는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A는 크거나 같다 3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짝 잡아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A는 3이거나 아니면 3보다 큰 값일 텐데, 그런데 A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먼저 따져본 바 이것을 생각을 할 때,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Y는 A라는 직선이 그 점 A, 이 점의 좌표가 0과 3이니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포물선에서 초점과 준선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조금 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경우 A가 3인 경우를 따로 잡아주고 A가 3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이야기를 끌고 가면, 이때 첫 번째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3일 때 A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A의 값이 3이 되는 경우는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QA 더하기 QH가 AH와 같은 것이고, 더구나 그 AH가 3이 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AH가 3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H는 원점이 되어야 하고, X축에 있는 점으로서 A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은 원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따라서 H는 원점이고, 그리고 또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AH가 3인데 QA하고 QH, 그러니까 원점까지의 거리하고 A까지의 거리 합이 3이 되려면은 Q가 A와 H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A, Q, H의 순서로 일직선에 있어야 하므로, 따라서 점 Q는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점이고, 더구나 그 점의 Y좌표는 일단은 그 점 A보다는 작거나, 아래쪽에 있으니까 Y좌표는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것을 이제 마무리 삼아서 얘기해주면, 따라서 Q를 우리가 좌표를 X하고 Y라고 지금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X는 Y축에 있는 점이니까 X는 0이고 Y는 0과 3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도형 T의 방정식은 이것이 바로 도형 T의 방정식의 역할을 할 테니까, 도형 T의 방정식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X는 0, 그리고 Y는 0과 3 사이에 있다. 이것이다 라고 A가 3인 경우 우리가 따로 이와 같이 잡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 A가 3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따져놨기 때문에 이걸 뭐 이제 1이라고 우리가 좀 잡아주고, 1에서 따라서 A는 3보다 클 수밖에 없고 3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A가 3보다 큰 수이고, 이때 특히 D 더하기 2는 A다 이제 우리가 판단한 그 포물선의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D 더하기 2는 A에서 D는 2 빼기 A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A 빼기 2다, D는 A 빼기 2다 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고, 여기에서 D의 값은, 여기에서 D는 AQ 이것이고, 그리고 A 빼기 2는 직선 Y는 A와 점 Q 사이의 거리.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 Q에서 그 A까지의 거리와 점 Q에서 Y는 A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므로 따라서 점 Q의 자체는 T는
A를 초점으로 하고 초점이 A이고 그리고 Y는 A를 준선으로 하는 준선이 Y는 A 이 직선이 되는 포물선이다. 그럼 이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표준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P의 값은 초점의 좌표에서 준선에 해당하는 그 값을 뺀 값. 초점이 지금 3이고 준선이 Y는 A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있을 때 지금 이 점이 A가 있고 그리고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3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 점이 꼭지점이 되면서 이와 같이 지금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때 3에서 A를 뺀 값을 반으로 나눈 값이 바로 P가 되고 그러니까 P는 따라서 포물선의 표준형에서 2분의 3 빼기 A가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점이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3과 A의 중점 그러니까 이 점은 2분의 3 더하기 A 원래 꼭지점이 원점인 상태의 포물선의 표준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만큼 평행이동해 준 포물선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하면서 따라서 도형 T는 그 방정식이 도형 T의 방정식은 결과를 잘 우리가 써주면 일단 y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y제곱은 x제곱은 4 곱하기 p가 2분의 3 빼기 a 곱하기 y가 되는데 그것을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y 빼기 2분의 3 더하기 a 이것이다. 따라서 즉 그래서 조금 정리해주면 그 방정식은 x제곱은 나누고 그럼 6 빼기 2a의 y 빼기 그리고 2를 약분하고 3 빼기 a랑 3 더하기 a를 곱하니까 9 빼기 a제곱 그러니까 빼기 9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다 라고 물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정도의 범위는 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겠네. 단 y는 크거나 같다 0보다 이것도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방정식을 a가 3이 아닐 때 얘기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3번 언급된 1, 2의 두 도형 s와 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와 이때의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2번에서 구한 그 도형 t는 a가 3일 때와 a가 3보다 클 때 그때 도형 t가 만들어지고 그 이외의 값에 대해서는 도형 t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경우만 우리가 좀 잘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a가 3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형 t가 도형 t를 이루는 도형이 없으니까 그 점들이 없으니까 도형 t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교점에도 없다라고 교점이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잡아주고 두 번째 a가 3이라고 한다면 그때 도형 t는 그 방정식이 x가 0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니까 그리고 도형 s는 3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 빼기 4의 제곱은 1이다 이것이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x에 0을 대입해주면 y의 값이 나오는데 x에 0을 대입해서 그러면 4분의 y 빼기 4의 제곱이 1 따라서 y의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4 플러스 2인 6과 4 마이너스 2인 2가 이렇게 나오겠네. 2 또는 y는 6 이렇게 나오는데 한편 y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y는 2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한 거고 x좌표는 0일 수밖에 없고 y는 2로 하나가 결정이 되니까 0과 2 이것 하나밖에 없네. 이것이다. 이며 그 개수는 1이다. 그렇게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2인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a가 3인 경우에도 교점의 개수가 1이어서 안되고
그러면 이제 a가 3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 세 번째, a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도형 t의 방정식이, 도형 t는 그 방정식이 우리가 구한 바를 보면 x제곱은 6 빼기 2a의 y 그리고 빼기 9 더하기 a제곱, 이와 같이 그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물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고, 이것이고 도형 s는 여전히 3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 빼기 4이제곱은 1이다 이것이니까,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푼다라는 느낌으로 거의 x제곱을 지어주지 뭐. x제곱에 이 식을 대입하고 우리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4 곱하기 x제곱, 그러니까 이거 6 빼기 2a의 y 빼기 36 더하기 4a제곱, 그것과 3 곱하기 y 빼기 4이제곱, 3 곱하기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은 12다.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풀어주면 당장 3y제곱이 나오고, 3y제곱,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여기 24y가 나오는데 여기 빼기 24y가 나와서 그거 지워지고, 그 마이너스 8ay가 나오는데 더 이상 1차항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남게 되고 마이너스 8ay,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36이 있는데 여기 48이 나오고 마이너스 12에서 숫자들은 다 지워지네. 마이너스 36 플러스 48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그 4a제곱 하나만 살아남네. 플러스 4a제곱은 0.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연립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 3 그리고 2, 빼기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y는 2a가 되고 또는 y는 3분의 2a, 이렇게 두 개의 y의 값이 잡히지 않는가. 그럼 이 각각의, 그러니까 교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점의 y좌표는 2a이거나 또는 3분의 2a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거니까, 특별히 y가 2a일 때 이제 조심스럽게 가보면 그 y에 2a를 대입해주면 이제 x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때 x제곱은 2a를 대입해주면은 6 빼기 2a 곱하기 2a 빼기 9 더하기 a제곱,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2a에 대응하는 x의 값이 구해질 테니까 그것은 12a 빼기 4a제곱 빼기 9 더하기 a제곱,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이고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 빼기 1 a 빼기 3 이렇게 식이 잡히는데, 지금 우리는 a가 3보다 큰 경우를 따지고 있으니까 a가 3보다 큰 경우에 a 빼기 3도 당연히 양수고 a 빼기 1도 양수여서 이 전체가 음수가 되네. 이것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제곱이 음수가 되는 그와 같은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y가 2a인 교점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거지. 그래서 y가 2a인 교점은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y가 3분의 2a가 될 수가 있으니까 y가 3분의 2a라고 한다면 y가 3분의 2a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은 이거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x제곱은 6 빼기 2a의 y, 그러니까 3분의 2a 빼기 9 더하기 a제곱,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일단 3분의 1로 좀 묶어주고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12a 빼기 4a제곱 그리고 빼기 27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3a제곱, 따라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7,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27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a 빼기 3 a 빼기 9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도 마저 이쪽으로 좀 정리해서 3분의 1 곱하기 a 빼기 3 그리고 9 빼기 a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x제곱인데 a는 3보다 큰 값이니까 a 빼기 3은 양수고, 이 값이 어떤 실수의 제곱값이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특별히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올 텐데 0보다 크려면은 9 빼기 a가 양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가 9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의 값이 일단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9보다 작은 값이면 그러면 이 값은 양수가 되어서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값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찾아지고,
따라서 이 경우 두 도형 S와 T는 교점이 이제 그 교점이 두 개가 잡혔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A가 9인 경우에는 그 X제곱이 0이니까 X가 0이 되어서 따라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X좌표가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또 A가 9보다 큰 경우에는 그럼 X제곱이 0보다 작은 값이 되어서 그때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A의 값에 대해서 A가 3보다 작다면 3이라면 3보다 클 때는 9보다 작다면 9라면 9보다 크다면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따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1과 2와 3을 모두 종합해보면 여기에서 두 도형 S와 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것 이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이것이고 그때의 y좌표는 3분의 2개니까 그걸 그대로 써주면 두 교점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의 a 빼기 3 그리고 9 빼기 a, 이것이 x좌표 두 개가 잡히고 각각마다 y좌표는 3분의 2a가 되니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 2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한 연속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1번 fx가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린 이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x1이 작다 x2보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x1과 x2에 대해서 그 함수값 fx1이 역시 fx2보다 작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함수가 값을 따질 때 그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수인가에 따라 가지고 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x1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x2는 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적당히 설정해주면서 x1과 x2를 잡아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면 1번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x1이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x2인 임의의 두 실수 x1 그리고 x2에 대해 이렇게. 그럼 어쨌든 x1과 x2는 모두 어떤 자연수 n과 m에 대해서 저와 같은 범위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x1에 대해서는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보다 x1이 크거나 같고 작다 2의 n제곱 빼기 1보다 이것이고, 그리고 x2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2의 m 빼기 1제곱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m제곱 빼기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함수값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 x2가 x1보다 더 클 때 fx2가 fx1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거의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n하고 m이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만약에 n과 m이 같은 수라면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 것이고, 이면 그러면 x1과 x2가 모두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x1과 x2에 대해서 함수 fx는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실제로 fx2 빼기 fx1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하겠다. 근데 빼주면 아무래도 뒤에 같은 수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빼면 지워지고, 그러니까 루트끼리 빼는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루트에 2의 n 빼기 1제곱에 x2 더하기 1 빼기 2의 2n 빼기 2제곱, 여기에서 루트에 2의 n 빼기 1제곱에 x1 더하기 1 빼기 2의 2n 빼기 2제곱, 이 값을 우리가 빼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아무래도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유리화를 해서 루트에 2의 n 빼기 1제곱에 x2 더하기 1 빼기 2의 2n 빼기 2제곱 더하기 루트에 2의 n 빼기 1제곱에 x1 더하기 1 빼기 2의 2n 빼기 2제곱, 이 값이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어지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을 뺄 텐데, 그럼 이 뒷부분도 역시 지워지고, 그럼 이 값 빼기 이 값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통인수인 2의 n 빼기 1제곱이 보이니까 묶어주면 그럼 x2 더하기 1에서 x1 더하기를 뺀 값이고, 그럼 1 지워지고 그냥 x2 빼기 x1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분모는 당연히 0보다 큰 수고 분자도 이 값은 0보다 큰 수고 그리고 x2 빼기 x1은 지금 x2가 x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라서 전체 따라서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fx2가 fx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n하고 m이 같은 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구간 내에서는 이 함수 fx는 증가함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끌어낸 것이고 두 번째 n이 m과 서로 다른 수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경우를 따져야 되니까 그럼 아무래도 x2가 x1보다 크니까 x1이 x2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1을 포함하는 구간이 x2를 포함하는 구간 왼쪽에 있어야 돼서 따라서 n이 m보다 작겠다. n은 작은 수다 m보다 즉 자연수기 때문에 n 더하기 1이 작거나 같다 m보다 이것이며 라고 일단 그 m과 n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m과 n에 대해서 우리는 fx1하고 fx2가 어떤 함수 값을 갖는가를 살짝 따지게 되면 지금 fx1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경우를 보인 것에서 뭘 또 보인 것이냐면 그 구간 안에서는 하나의 구간 안에서는 그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과 같으니까 따라서 x1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f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1은 f2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f2 값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1로부터 이렇게 1로부터 fx1은 크거나 같다 f2 값보다 f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보다 작다 f의 2의 n제곱 빼기 1보다 이것이며 마찬가지로 fx2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fx2는 크거나 같다 f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보다 그리고 작다 f2의 n제곱 빼기 1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f의 2의 n제곱 빼기 1 f의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 이 값은 f의 2의 n 빼기 1제곱 n 빼기 1 이 값은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해서 살짝 얼마인가를 계산해주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f의 2의 n제곱 빼기 1 이것도 2의 n제곱 빼기 1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이것도 그냥 마저 써주면 f의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 역시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이고 f의 2의 m제곱 빼기 1도 2의 m제곱 빼기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fx2 빼기 fx1을 이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값은 fx2가 가장 작았을 때가 이 값이고 fx1이 가장 커졌을 때가 이 값이고 실제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의 차이는 이 값 fx2가 가장 작았을 때의 값으로 바꿔주고 커졌을 때의 값으로 바꿔주면 그 차이보다 이 값은 더 크거나 같을 거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고 제일 작았을 때 제일 커졌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고 따라서 fx2 자리에 이것을 대입해준 f의 2의 m 빼기 1제곱 빼기 1 이 값으로 바꿔주고 fx2를 이 값으로 바꿔준 빼기 f의 2의 n제곱 빼기 1 그 값보다는 크고 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이 값이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이니까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 따라서 이 값에서 2의 n제곱 빼기 1 뺀 값 따라서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2의 m제곱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n 빼기 1이 n보다 이게 지금 n이고 그런데 n 빼기 1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서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f의 x2 빼기 fx1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따라서 fx2 빼기 fx1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fx2는 크다 fx1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모두 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1과 2로부터 따라서 큰 값이 항상 큰 값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수 fx는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을 an 그럼 이 값은 an 더하기 1 그렇게 이제 놓겠다. 그랬을 때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이 값부터 이 값까지니까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간에서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fx를 살짝 보면 이것이 루트의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로 이제 묶었으면 그 x 더하기 1 빼기 2의 n 빼기 1제곱이 되고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되어서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을 우리가 an이라고 놓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을 우리는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n, 그러니까 x 빼기 an 더하기 an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타내서 문제를 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2번 인테그랄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그 fx dx 이 정적 값은 인테그랄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그 fx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가주면 루트의 2의 n 빼기 1제곱의 x 빼기 an 더하기 an 이것의 정적분 값과 같은데 라고 이렇게 가준다라고 할 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치환적분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n을 그러니까 2의 n 빼기 1제곱의 x 빼기 an을 t라 하면 그러면 2의 n 빼기 1제곱 dx가 dt가 되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인테그랄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fx dx를 우리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x가 an일 때 0이고 a의 n 더하기 1이면 a 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주면 an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2의 n 빼기 1제곱이 나오니까 거기에 2n 빼기 1제곱이 곱해진 값이 t가 되어서 2의 2n 빼기 2제곱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fx가 루트 t가 되고 더하기 an 루트 t 더하기 an 그리고 dx가 2n 빼기 1제곱분의 1 dt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분의 1 dt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하면 2의 n 빼기 1제곱분의 1로 묶여지고 이것의 부정적분이 루트 t가 3분의 2 t 루트 t 더하기 ant 이렇게 될 테니까 그것을 0부터 2의 2n 빼기 2제곱까지 이 계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2의 2n 빼기 2제곱을 대입해주면 2의 n 빼기 1제곱분의 1 거기에 3분의 2 곱하기 2의 2n 빼기 2제곱 그리고 루트 2의 2n 빼기 2제곱이 2의 n 빼기 1제곱 더하기 an이 그런데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1이니까 곱하기 2의 2n 빼기 2제곱 이와 같이 되고 0 대입하면 둘 다 0이니까 이 값과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적분 값이 나오겠다. 이게 2의 n 빼기 1제곱으로 다 약분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첫 번째 항은 3분의 2 2의 2n 빼기 2제곱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이것이 2n 빼기 2의 n 빼기 1제곱으로 약분하면 2의 n 빼기 1제곱이 되니까 그것이 전개가 되어서 2의 2n 빼기 2제곱 빼기 2의 n 빼기 1제곱 따라서 3분의 5 2의 2n 빼기 2제곱 빼기 2의 n 빼기 1제곱 이와 같이 그 값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3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2에서 언급한 수열, 이 수열에 대해서 이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역함수의 정적분 값은 아무래도 치환적분을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gx dx 이 정적분 값은 여기에서 gx를 우리는 t로 놓을 것이고 gx를 t라 하면 그러면 x가 ft가 되니까 x는 ft이므로 따라서 dx는 f't dt가 되고 그리고 지금 g의 an 그러니까 f의 an이 이 값은 fx가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값들이기 때문에 f의 an은 an이고 그리고 f의 an 더하기 1은 역시 an 더하기 1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인테그랄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gx dx 이 정적분 값은 지금 t라고 이렇게 놓으면 g의 an은 an이고 g의 an 더하기 1 역시 an 더하기 1이니까 역시 그냥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로 되고 gx를 우린 t로 놓고 있고 그리고 그때 dx가 f't dt 이것과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분적분을 써줘야 되니까 그럼 부분적분을 써서 이 값은 tft an 더하기 1 빼기 인테그랄 an 더하기 1 그리고 그냥 ft dt 그런데 이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이미 2번에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항만 잘 구해주면 이 답이 나오겠다. 이것은 an 더하기 1 그리고 f의 an 더하기 1이 역시 an 더하기 1이니까 a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빼기 이 값을 우리는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3분의 5 2의 2n 빼기 2제곱 빼기 2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그럼 a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an의 제곱을 빼주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의 준게 2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이것은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그리고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을 해주면
그러면 그 값을 더해주면 여기에다가 2의 n제곱 빼기 1을 더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2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2 이렇게 빼기 3분의 5 2의 2n 빼기 2제곱 더하기 2의 n 빼기 1제곱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2의 2n 빼기 2제곱이 나오는데 3이 거기 빼지고 있고 3분의 5를 빼주면 3분의 4가 남겠네 3분의 4 2의 2n 빼기 2제곱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인데 여기 더하기 2의 n 빼기 1제곱 하니까 빼기 1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 역함수의 정착분 값은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gx dx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3분의 4 2의 2n 빼기 2제곱 빼기 2의 n 빼기 1제곱이다 3번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수열 an, bn, cn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러니까 an만 따로 코사인으로 정의하고 bn하고 cn은 an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1번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고 그럼 a의 n 더하기 1을 계산했을 때 이것과 같은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a의 n 더하기 2를 계산해주면 a의 n 더하기 2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n의 n 더하기 1을 대입한 코사인의 n 더하기 1제곱 x dx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적분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떠올라지는 게 부분적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부분적분을 시도해보면 코사인의 n 더하기 1제곱 x를 코사인 하나와 코사인 n개로 나누어서 코사인 n제곱 x 이렇게 바꿔 써서 부분적분을 시도해보면 이것이 이제 그 사인 x를 미분한 것이니까 적분하면 사인 x가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미분할 거고 나중에 코사인의 n제곱 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값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에다가 코사인의 n제곱 x를 미분한 그러니까 n 코사인의 n 빼기 1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 dx 이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a의 n 더하기 2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은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n이 지금 자연수라서 코사인이 한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되면서 0이 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사인이 0이니까 0이어서 그러니까 이 값은 어차피 0이고 그래서 됐고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항을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지워주고 그리고 n도 있으니까 n도 꺼내서 n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사인 제곱 x가 곱해지고 사인 제곱 x 그리고 코사인의 n 빼기 1제곱 x dx 이렇게 되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것을 a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an은 코사인에 대한 적분이니까 사인을 우리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전개를 해주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n 빼기 1제곱 x 빼기 코사인의 n 더하기 1제곱 x dx 이렇게 되겠네 그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적분 인테그랄을 씌워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항이 바로 an이고 두 번째 항이 a의 n 더하기 2가 되니까 따라서 이 식은 n 곱하기 an 빼기 an 더하기 2다 즉 nan 빼기 nan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다 an 더하기 2가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항시켜서 n 더하기 1에 an 더하기 2가 nan이기 때문에 따라서 an 더하기 2는 n 더하기 1분의 nan이다 라는 그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1번을 우리가 이렇게 풀 거고. 그리고 2번 수열 bn이 수렴할 때 그러니까 bn은 지금 an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b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라고 이제 살짝 고민하다가 어차피 직접 이 식을 극한값을 직접 구하는 건 안 되고 직접 구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방법이 부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bn에 대한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an에 대한 부등식에서 나올 테니까 이 an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를 살짝 따지게 되면 n이 커질수록 이 지수가 커지면서 코사인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전체 값은 전체 값은 작아지겠다. 그러니까 이 an은 n이 클수록 an 그 값은 작아지는 감소하는 수열이구나. 그러면은 aen하고 aen 더하기 1 이게 나눴을 때 an분의 aen 더하기 1이 나오려면 aen 그리고 aen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의 값 사이에 그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aen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린 또 아무래도 이제 항 3개짜리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항도 써주면 그럼 이 세 개의 값 사이에 n이 클수록 an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할 테고 따라서 양변을 aen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aen으로 나눠주면 그럼 aen분의 aen 더하기 1 그러니까 그것이 bn인데 그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aen분의 aen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제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이것과 같은 꼴이라서 여기서 an분의 an 더하기 그거랑 같은 꼴이라서 극한값이 구해지겠다. 따라서 bn의 극한값이 구해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적당히 따져낸다라고 한다면 그럼 먼저 an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an은 수열 an은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an보다 an 더하기 1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니까 그 an 더하기 1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n제곱 x dx인데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n 빼기 1제곱 x dx보다 이 코사인 n제곱 x가 코사인 n 빼기 1제곱보다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 있는 값을 n번 곱한 거고 n 빼기 1번 곱한 거니까 이 값이 더 크고 작을 테니까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고 이 값이 바로 an이니까 따라서 an 더하기 1은 항상 작거나 같다 an보다 그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짝 따져주고 따라서 a2n하고 a2n 더하기 1, a2n 더하기 2 우리가 이미 따졌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 따라서 세 개의 항 a, 2n과 a, 2n 더하기 1 그리고 a, 2n 더하기 2 사이에는 이와 같은 대소가 성립한다 라고 a, 2n이 크거나 같다 a, 2n 더하기 1보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a, 2n 더하기 2보다 그리고 그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이제 잡아주면 그럼 따라서 양변을 a, 2n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은 부등식이 1 그리고 a, 2n 분의 a, 2n 더하기 1 그리고 a, 2n 분의 a, 2n 더하기 2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a, 2n 분의 a, 2n 더하기 2가 a, 2n 분의 a, 2n 더하기 2는 가조건에서 a, n분의 a, n 더하기 2가 n 더하기 1분의 n이니까 n에다가 2n을 대입한 게 그 a, 2n분의 a, 2n 더하기 2고 그 값은 2n 더하기 1분의 2n이니까 이 값은 2n 더하기 1분의 2n이고 이므로 따라서 그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 2n분의 a, 2n 더하기 2는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인 1이다. 따라서 이 값은 1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값 근데 bn이 바로 a, 2n분의 a, 2n 더하기 1이고 a, 2n분의 a, 2n 더하기 1의 극한값인데 그 값은 따라서 1이다 라고 그렇게 bn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bn의 극한값이 나왔으면 그 cn의 극한값도 우리는 바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cn의 극한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cn이 a, 2n분의 a의 2n 빼기 1이고 이것을 우리가 bn으로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이 식을 바로 이용해서 bn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 bn으로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a, 2n분의 a, 2n 더하기 1 곱하기 a, 2n 더하기 1분의 a, 2n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의 극한값이고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은 이미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냈고 이것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것의 극한값 그러니까 a, 2n분의 a, 2n 더하기 1의 극한값에다가 이것을 곱한 건데 이것은 항의 차이가 2니까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지겠다. 그러니까 a, n분의 a, n 더하기 2가 이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값분의 작은 값이니까 이 식에서 a, n 더하기 2분의 a,n은 a, n 더하기 2분의 a,n은 n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그 n의 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대입한 것이 바로 이 식이고 따라서 2n 빼기 1을 대입해주면 2n 빼기 1분의 2n 이렇게 되겠네. 2n 빼기 1분의 2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은 1로 수렴하고 이 값도 1로 수렴해서 전체 1로 수렴한다. 그러므로 cn의 극한값도 역시 1이다. 따라서 bn의 극한값과 cn의 극한값 모두 1이다. 1이고 cn의 극한값 역시 1이다 라고 그렇게 극한값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3번 수열 bn이 수렴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극한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제곱, 4의 제곱 해서 2n의 제곱분의 1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2n 빼기 1의 제곱까지 에다가 n을 곱한 이 극한값을 우리가 아무래도 이 n은 이 2n하고 하나를 결합시켜가지고 나누란 뜻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제곱을 다 풀어서 써준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해보면 이것은 2 곱하기 2, 4 곱하기 4 그래서 2n 곱하기 2n 분자 그리고 분모하려고 분자는 1, 1 그리고 3, 3 그리고 쭉 가서 2n 빼기 1, 2n 빼기 1 거기에 n을 곱한 이 식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 n을 그 가장 마지막에는 2n과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식을 분수를 만들어서 써주면 이 마지막에 이 1은 없는 셈 치고 이 식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 그리고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5 이런 값들을 쭉 곱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2n 빼기 2분의 2n 빼기 1 그리고 2n분의 2n 빼기 1 그리고 마지막에 2n분의 n 이것의 극한값과 같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묶었다라는 뜻으로 이 정도는 표시를 해주는 게 평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편할 테니까 이 정도로 이제 묶어주고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면 이 분수들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고 이런 꼴들인데 그 분모 분자의 차이가 다 1이라서 근데 나눠지는 수는 하나도 없고 분모에는 짝수밖에 없고 분자에는 홀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나누는 건 포기하고 일단 순서를 좀 유한계를 곱하고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1보다 작은 수들을 차례대로 한번 써주고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 그리고 6분의 5 쭉 가서 2n분의 2n 빼기 1까지 이렇게 거기에다가 1보다 큰 수 2분의 3 그리고 4분의 5 쭉 가서 2n 빼기 2분의 2n 빼기 1까지 여기까지 쭉 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n분의 n을 곱하고 있는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분모하고 분자의 차이가 1이 되는 그 값에 대해서 뭔가 1번에서 한 것 같으니까 1번에서 우리가 한 게 a n 더하기 2가 n 더하기 1분의 n a n과 같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지금 1보다 작으면서 분모가 분자보다 1 큰 수이고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이런 수들이니까 그러니까 n 더하기 1분의 n은 따라서 an분의 an 더하기 2다 라고 쓸 수가 있는 형태의 값이구나. 그리고 1보다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뒤쪽은 다 1보다 큰 수니까 이것의 역수를 구하면 n분의 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분의 an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짝 생각을 하면 1로부터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좀 얘기해주고 n 더하기 1분의 n은 an분의 an 더하기 2이고 그리고 n분의 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분의 an이므로 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고 따라서 이 식을 뭐 1번이라고 이제 잡아놓고 1의 값은 하고 이제 계속 식을 만들어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첫 번째 이 값은 2분의 1이 따라서 이 n이 분자에 있는 n을 따라가니까 이거 n에다가 1을 대입한 게 2분의 1 그러니까 a1분의 a3 그리고 4분의 3은 n에 3을 대입한 a3분의 a5 쭉 가서 2n분의 2n 빼기 1은 n에 2n 빼기 1을 대입한 a2n 빼기 1분의 a2n 더하기 1 이것이고 첫 번째 항은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3은 여기에서 2분의 3은 여기 분모에 있는 수가 이제 n이 되어서 n에 2를 대입한 a4분의 a2가 되겠네. 2분의 3은 a4분의 a2 그리고 4분의 5는 n에 4를 대입한 a6분의 a4 그리고 역시 2n 빼기 2를 대입해주면 a2n분의 a2n 빼기 2까지 곱하기 이 값은 2분의 1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래서 이것밖에 안 남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따라서 a1분의 a2n 더하기 1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a2n분의 a2 곱하기 2분의 1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a1분의 a2 2a1분의 a2 곱하기 a2n분의 a의 2n 더하기 1인데 a의 2n분의 a의 2n 더하기 1이 바로 써주고 a의 2n분의 a의 2n 더하기 1 그런데 a의 2n분의 a의 2n 더하기 1이 바로 수열 bn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a1분의 a2라는 이건 그냥 숫자니까 그가 곱하기 b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bn의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따라서 2a1분의 a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며, 근데 여기서 a라고 a2만 우리가 이제 값을 잡아주면 그럼 이 값이 결정이 될 테니까 이것을 이제 2번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 a1의 값은 정의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1 대입한 0제곱 x dx, 따라서 1을 접근하는 것과 같으니까 2분의 파이라고 값이 나오고, 그리고 a2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사인 x를 접근하면 사인 x 부정적분이 사인 x이고, 따라서 1이다 라고 그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2의 값은, 이 값은 2a1분의 a인데 그 값은 a1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거기다 1 곱한 파이가 되고 a2는 1이 되어서 파이분의 1이다. 따라서 준식의 값은 파이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